여유로운 일요일 오후 평소처럼 아내와 함께 공원 산책을 준비하던 박 할아버지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온 그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가까스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던 그는 왼쪽 다리가 마비된 듯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그 이후로 박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아침마다 5km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해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집 근처 슈퍼마켓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숨이 차고 힘이 들었습니다. 80세에 가까워질수록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상하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75세를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60대 때부터 더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75세를 전후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 변화를 맞이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늘은 80세가 넘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가피한 변화들과 아직 시간이 있는 60대라면 이런 변화에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80세가 되면 무조건 근력과 균형 감각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은퇴 후 충분히 활동적인 생활을 해왔던 최 할아버지는 83세에 이르러 어느 날 아침 양말을 신으려다 한쪽 다리를 들었을 때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는 이전에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간단한 동작조차 이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양말 하나 신는 것도 이젠 의자에 앉아서 해야 하니 참 서글픈 노릇이지요. 실제로 최근 연구에 의하면 80세가 넘으면 젊었을 때 근육량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근력의 감소는 75세부터 더욱 가속화되어 매년 약 35%씩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힘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근육량 감소와 함께 균형 감각도 크게 줄어듭니다.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약 50%가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낙상이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를 정도로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김 교수는 60대부터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80대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60대인 지금 미래의 급격한 근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최소 3일은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 강화에 집중하세요. 하체 근육은 우리 신체 근육의 70%를 차지하며 이 근육이 튼튼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82세 이은옥 할머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64세부터 매일 10분씩 스쿼트와 발 뒤꿈치 들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82세인데도 아직 혼자서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할 수 있답니다. 간단한 스쿼트나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하루 10에서 15회씩 3세트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 점차 횟수를 늘려가도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균형 감각 유지를 위해서는 한쪽 다리로 서기, 발 뒤꿈치 발끝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짚고 시작하다가 점차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안 환경을 미리 노년 친화적으로 정비하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며 집 안의 모든 전선을 정리하여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방과 화장실 사이 등 자주 다니는 길에는 동작 감지 센서 조명을 설치하여 어두운 곳에서의 낙상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운동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근력 운동을 시작한다면 80세 이후의 삶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80세가 되면 무조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크게 약화됩니다. 83세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방향을 잃어버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동네였지만 갑자기 길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후 가벼운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살던 동네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약 30에서 40%가 치매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기억력과 인지, 기능의 감퇴를 겪게 됩니다. 물건을 둔 곳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익숙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복잡한 계산이 어려워지는 등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70대부터 빠르게 위축되기 시작하며 8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뇌 용량이 약 10% 감소한다고 합니다. 신경 연결망의 감소로 인해 정보 처리 속도도 크게 느려집니다. 60대라면 지금부터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이 뇌 기능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등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또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최대 70%까지 느리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저는 67세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81세인데 매일 인터넷으로 뉴스도 읽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뇌 활동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식이요법도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세요. 지중해식 식단이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역시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뇌세포의 영양과 산소 공급을 돕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나 수영과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뇌는 일종의 청소 작업을 진행하여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새로운 취미나 기술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80세가 되면 무조건 청력과 시력이 크게 감퇴합니다. 78세 이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가족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대화하며 웃고 있을 때 자신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해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웃을 때 나도 같이 웃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 못하니 점점 모임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국내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청력 장애를 경험하며 90%가 시력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각 기능의 저하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청력 저하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점차 사회적 모임을 피하게 되고, 이는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청력 저하는 치매 위험을 최대 5배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시력 저하 역시 독립적인 생활에 큰 장애가 됩니다. 읽기, 운전, 얼굴 인식 등 일상의 많은 활동이 어려워지며 특히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흐릿한 시력으로 인해 계단이나 장애물을 제대로 보지 못해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60대라면 미래의 감각 기능 저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60대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청력과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적절한 보조, 기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력 보존을 위해서는 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이어폰 볼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또한 청력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보청기 착용을 고려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착용을 미루다가 청력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보청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해요. 진작 착용했다면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시력 보존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고 눈 건강에 좋은 식품 베타카로틴, 비타민C, 이 루테인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흡연은 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금연하세요.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눈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도 중요합니다. 또한 감각 저하에 대비한 환경을 미리 조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조명을 밝게 하고 글씨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TV나 전화기를 준비하세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상통화,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 등은 청력이 저하되어도 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기술을 익혀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청력이나 시력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지금이라도 검진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80세가 되면 무조건 소화 기능과 영양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82세 정할아버지는 평생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가려 먹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여러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만 부르면 됐는데 요즘은 잘 먹는데도 영양이 부족하다니 참 이상한 일이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위장관의 기능이 약화되고 소화 효소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영양소의 흡수율도 크게 떨어집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각과 후각의 감소로 인해 식욕이 줄어들고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영양 섭취가 더욱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치아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씹는 기능이 저하되면 단단한 과일, 채소, 고기 등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피하게 되고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60대라면 미래의 소화 기능 저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세요.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 체계 강화에 필수적인데
노년기에는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저는 65세부터 하루 3끼 모두 단백질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달걀, 두부, 생선 등을 매일 먹었죠. 지금 83세인데도 근력이 꽤 유지되고 있어요. 영양제 복용도 고려해 보세요. 특히 비타민 B12, 비타민 D, 칼슘은 노년기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세요. 치아 건강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임플란트나 틀니 등의 보철물을 미리 준비하세요. 치아가 건강해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영양 상태도 좋아집니다. 또한 소화를 돕기 위해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요구르트나 발효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식단을 점검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미래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5번째, 80세가 되면 무조건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됩니다. 87세 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수백 명의 지인과 교류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지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동의 제한으로 만남의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70대까지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 술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80이 넘으니 만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끔은 전화할 사람조차 없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 위험이 최대 5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고혈압, 치매 등의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들은 배우자, 친구, 형제자매 등 가까운 사람들을 잃는 경우가 많고 이동의 제한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나 손자녀와의 관계가 유일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지만 세대 간 차이로 인해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60대라면 미래의 사회적 고립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들만 있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하면 세대 간 지혜를 나누고 사회적 관계망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66세에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났죠. 지금 78세인데도 여전히 그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종교,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동이 제한적인 노년기에도 비교적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도 중요합니다. 독서 모임, 합창단, 등산 모임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화상통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물리적 제약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년기에는 이러한 기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웠지만 65세의 손자의 도움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74세인 저는 매일 화상통화로 멀리 사는 자녀, 손주들과 대화합니다. 이것이 제 삶의 큰 기쁨입니다. 또한 노년기 이전에 가족 관계를 단단히 다져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자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세요.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은 노년기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고 더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강아지는 산책을 통해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웃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80세 이후에도 풍요로운 사회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6번째, 80세가 되면 무조건 자립성이 크게 약화됩니다. 85세 송할머니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장보기 등 기본적인 활동조차 혼자서는 힘들어졌고 결국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힘들어요. 평생 스스로 모든 것을 해왔는데 이제는 작은 일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괴롭습니다. 미국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8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옷 입기,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기본적인 활동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립성의 상실은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 자립성 상실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대라면 미래의 자립성 약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저는 63세부터 요가를 시작했어요. 덕분에 81세인 지금도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꽤 좋은 편이죠. 아직도 혼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거 환경을 노년 친화적으로 미리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사용 등 작은 변화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욕실은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이므로 샤워의자,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설치하세요. 또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성 인식 기기, 자동화된 가전제품,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노년기의 자립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기술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적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처음엔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하는 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조명 제어, 전화 걸기, 음악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쉽게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자립성이 약화되면 도움을 받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재가 요양 서비스, 가사 도우미, 필요한 보조, 기구 구입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노년의 자립성 상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한다면 그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80세가 되면 무조건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86세 최할아버지는 평생 감기 한 번 거의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로는 사소한 감기도 쉽게 폐렴으로 발전하여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약 한 번 먹으면 금방 나았던 감기가 이제는 몇 주씩 가더군요. 몸의 회복 속도가 이렇게 느려질 줄 몰랐습니다. 노화에 따라 면역 체계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이 되면 면역세포의 수와 활성도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또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노년기에는 이러한 기저질환이 면역력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은 그 자체로도 면역체계에 부담을 주지만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도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영양 부족, 수면 장애, 스트레스 등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소한 감염도 노년기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0대라면 미래의 면역력 저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비타민C,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등이 풍부한 음식은 면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발효식품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저는 65세부터 매일 아침 과일 스무디와 견과류를 먹기 시작했어요. 또한 주 3회 걷기 운동을 꾸준히 했죠. 지금 82세인데 주변 또래보다 훨씬 덜 아픈 편이에요. 예방접종도 매우 중요합니다.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적절한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은 면역력을 약화시키므로 이를 적절히 관리하면 면역 기능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도 철저히 지키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간단한 예방 수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심리적 건강도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만성 스트레스 등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명상, 취미 활동, 규칙적인 사회 활동 등을 통해 정신 건강을 관리하세요. 여러분은 면역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80세 이후에도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80세가 되면 무조건 통증이 일상화됩니다. 84세 이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하고 아프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통증은 하루 종일 그를 괴롭히는 상수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잠깐 쉬면 나았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침에 깨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되는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노년기에는 관절염, 골다공증, 디스크, 질환 등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흔히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일상적인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 허리, 고관절 등의 통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신체적 고통을 넘어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통증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력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이는 더 심한 통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통증은 우울증, 수면 장애 등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0대라면 미래의 만성 통증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강도의 규칙적인 운동, 특히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60세부터 매일 아침 수영을 시작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데 저는 덕분에 큰 통증 없이 지내고 있어요.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관절에 큰 부담을 주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통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약 4kg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척추와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앉을 때, 걸을 때, 물건을 들 때 등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염증을 줄이는 식단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 강황, 생강 등의 항염증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반면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등은 염증을 증가시키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도 통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1015분의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더라도 통증 관리 방법을 미리 배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 심호흡, 인지행동 치료 등 비약물적 통증 관리 방법은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관절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작은 습관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80세 이후의 만성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 80세가 되면 무조건 피로감이 증가하고 에너지 수준이 크게 감소합니다. 81세 장할머니는 예전에는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간단한 집안일을 한 후에도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청소만 해도 온몸에 힘이 빠져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도 저녁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 일만 하고 나면 반드시 쉬어야 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세포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저하되고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빨리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심장과 폐의 기능도 감소하여 산소와 영양소의 운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80세 이상 노인들은 일상적인 활동 후에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 후 몇 시간이면 회복되던 것이 나이가 들면 하루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로의 축적은 전반적인 활동량을 줄이고 이는 다시 근력과 체력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60대라면 미래의 피로 증가와 에너지 감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저는 63세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82세인데도 덕분에 체력이 또래보다 훨씬 좋은 편이에요. 친구들은 쉽게 지치는데 저는 아직도 하루 종일 활동할 수 있어요.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양질의 수면은 에너지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또한 에너지 관리 전략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활동을 분산시키고 중요한 일은 에너지 수준이 높은 시간대에 배치하며 적절한 휴식 시간을 포함시키는 등의 전략은 제한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 상태도 에너지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철분, 비타민 B12, 마그네슘 등은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또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탈수는 피로감을 증가시키므로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에너지 보존에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에너지를 고갈시키므로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여러분은 체력과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체력을 키운다면 80세 이후에도 더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80세가 되면 무조건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83세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20년 넘게 저축과 연금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어가면서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0대 때는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늘어나고 이제는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65세에서 69세 노인 의료비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약물 복용량이 늘어나며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빈도도 높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돌봄 비용도 큰 부담이 됩니다. 홀로 모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간병인이나 요양원 등의 도움이 필요해지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일찍 소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60대에 계획했던 노후 자금은 80대, 90대까지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대라면 미래의 경제적 부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고려한 충분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활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포함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83세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65세에 은퇴하면서 재정상담사와 함께 상세한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80세 이후의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높게 책정했죠. 지금 83세인데 그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민간 의료보험이나 요양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가능하다면 60대 중반까지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여 미래의 의료비와 돌봄 비용에 대비하세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활용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안정적인 배당금이 나오는 투자 상품 등을 통해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도 간접적인 경제적 준비가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면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80세 이후의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80세 이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80세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10가지 불가피한 변화와 60대인 지금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둘째, 사회적 관계를 다양하게 구축하세요. 셋째,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넷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다섯째, 주거 환경을 미리 노년 친화적으로 정비하세요. 여섯째,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각 나이대의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60대 때 은퇴 후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노년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전시회를 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사람이 80세 이후의 삶을 맞이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60대인 지금 적절한 준비를 한다면 나중에 찾아올 변화들을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며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80대가 지혜와 평온함, 그리고 만족감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하루 더 늙어 있을 것이고, 1년 후에는 1년 더 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바로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막을 응원합니다. 삶의 한 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